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식도 정맥류 출혈의 치료 중에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식도 정맥류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간경변이 있을 때 문매가 방진증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이제 혈류가 흐르면서 이 식도로 돌출된 그런 정맥류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출혈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식도 정맥류 출혈입니다. 꽤나 이제 사망률이 높은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걸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식도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내시경적 정맥류 경화술이라는 게 있어요. 경화술. 그래서 이 스클레로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경화 물질을 막 주입해가지고 여기를 굳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경화제를 주입해가지고 화학적으로 굳혀버리는 거예요. 이 일부러 이 정맥에 염증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유화가 진행되게 이렇게, 그러면은 출혈이 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꽤나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률이 75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이쪽으로 이제 이 경화제를 주입을 하니까 이 경화제가 혈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좀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열도 날 수가 있고요. 발열이 날 수가 있고, 또 요게 이제 이 식도 주변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주변이라는 데는 흉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폐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통,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폐 쪽으로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호흡 곤란 이런 게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흉수도 올 수가 있고요. 흉수. 폐에 물 차는 거예요. 이게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이게 쭉 생겨가지고 흉수가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합병증 꽤 있어요. 합병증이 한 10%에서 30% 정도 꽤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률이 0.5에서 2%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식도 정맥류 출혈이라는 거는 좀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도 치료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사망률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경화물질을 이렇게 잘 주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출혈하고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그냥 뽕뽕 나오고 있는데, 이 내시경의 렌즈 있잖아요. 렌즈에 피가 튀어요. 그러면 이게 빨개, 시야는 우리가 이 화면으로 보는데 시야가 그냥 다 빨개. 이게 아무리 씻어내도 계속 피 나오고, 뭐 또 여기 있던 게 역류하고 음식물들도 남아있고 뭐 이러면은 뭐가 뭔지 구별이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화 물질을 또 아무데나 주입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이게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숙련도가 필요한, 경험이 많은 내시경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고요.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경화 물질이 잘못해가지고 다시 내시경을 튀잖아요. 렌즈 튀잖아요. 그럼 이 내시경은 고장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 고치기도 해요. 다시 사야 돼, 이 내시경은. 내시경 가격도 꽤 비쌉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내시경 기기적인 문제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이걸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곳에서는 아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시술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이에요. 결찰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부분을 지우고. 자, 이 내시경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요 부분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얘를 이렇게 싹 끌어당겨 가지고 고무밴드로 이렇게 탁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제 훨씬 더 쉽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EVL이라고 그래서 베릭스 라이게이션, 엔도스코픽 베릭스 라이게이션 해가지고 이제 그 EVL이라고 하는데, 이 EVL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이런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좀 쉽게, 이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라면 쉽게 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성공률은 얘도 이제 높습니다. 성공률은 얘도 한 85%, 86% 정도 되고요. 합병증은 있어요. 합병증은 있는데 아까 그 정맥류 경화술의 경우에는 좀 무서운 합병증이 10%에서 30%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결차를 해버리면 2%밖에 없어요. 2%도 이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좀 패이면서 궤양이 생기겠죠. 궤양. 대부분의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얕은 궤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흉부 쪽, 이거 식도다 보니까 이런 걸 해놓으면 이제 삼킴장애가 와요. 삼킴장애. 오고. 그 다음에 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흉통. 밴드로 묶어버리니까. 거기 이제 신경이 있고 예민하다면 흉통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경화술에서는요, 이게 좀 굳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식도 협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식도 협착이 올 수가 있어요. 합병증.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밴드로 탁 묶어버리는 거라서 식도 협착은 잘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는데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얘도 이제 자주 똑같은 막 비슷한 데를 반복해서 묶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식도 협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화술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시경적인 식도 정맥류 출혈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